별들이 하나 둘 살아나듯이 묘하게 떠오르는 그리운 얼굴. 눈 감으면 고향이, 눈 뜨면 타야. 구름은 하늘에서 서로 만나듯, 강물도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 우리도 고향길에 서로 만나서 정다운 고향 노래 불러보아요. 별들이 하나 둘 살아나듯이 묘하게 떠오르는 그리운 얼굴. 눈 감으면 고향이, 눈 뜨면 타야. 구름은 하늘에서 서로 만나듯, 강물도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 우리도 고향길에 서로 만나서 정다운 고향 노래 불러보아요. 아, 이거 정말 그 음악의 세계는 이게 시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워낙 음악을 좋아하니까요. 정말 그 음악 가지고서는 시비 걸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말이에요. 가왕 조용필 노래, 조용필 노래 뭐 엄청 좋은 노래가 많죠. 어제는 내가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 조용필의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가 봐. 그 노래도 한 불렀는데 자기 전에 누워서 그냥 다시는 생각을 말자, 생각을 말자고. 그렇게 애타든 말 한마디 못하고. 잊어야만 돼, 사랑이기에 깨끗이 묻어버린 내 청춘이 건만. 그래도 못 잊어, 나 홀로 불러보네.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지금 이 시간이 지금 몇 시야? 11시 38분이니까 주위의 사람들 잠자는 시간이 크게 부르면 안 되니까 사설 불러봤습니다. 아이고, 저게 또 누구야? 서른도 씨가 작곡 작사한 것이 뭐 보랏빛 엽서인가? 그 노래를 지금 한참 배우고 있는데 잘 안 되네. 참, 그게 어떻게 나가더라?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서 내려간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앞부분이 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여튼 이 노래하고는 말이에요. 노래 부르는 데 있어서는 시비가 없잖아요. 어? 그것도 그렇고 그 누가 알아주나 기맥힌 대사연을 이거 그 가사가 우러라 열풍아 우러라 열풍아 이 노래도 그 우러라 열풍아를 부를 때 엄청 좀 공감이 되니까 그거는 좌우가 없어요. 진보 보수가 없다고요. 내가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내 가슴에 이 상처를 그 누가 달래주나 울어라 열풍아 봄이 새도록 못 견디게 괴로워도 울지 못하고 가는 님을 웃음으로 보내는 마음 내 가슴에 이 상처를 그 누가 달래주나 울어라 열풍아 봄이 새도록 뭐 이런 노래 부를 때는 진보 보수가 없어요. 참 웃을 일이 아니고 말이죠. 정말 그6.25 사변 때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밤에는 이제 우리 아군하고 적군이 참 동족 상간인데 동족 상전이죠. 6.25 전쟁이 같은 남과 북이 그 당시는 뭐 같이 다니고 이러다가 휴전선이 꺼져가지고 말이지 38선이 꺼져가지고 뭐 진짜 치고받고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뭐 서로 죽이고 죽는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밤에 이제 싸움을 할 때 이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구별이 안 되니까 현인시에 신라의 달밤을 한번 불러보라 이래가지고 부를 줄 알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아군이고 그거 못 부르면은 적군이고 이래가지고 뭐 생과 사가 왔다 갔다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인 선생님의 이제 그 당시에 그 신라의 달밤이 그만큼 유행했던가 봐요. 아 신라의 밤이여 불국사의 종소리 들려온다. 아유 오늘은 워낙 내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한번 들어버리면은 막 그냥 막 몇 시간 4시간 5시간 이래 들어버리니까 3시간 4시간 들어버려요. 그냥 막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오늘 볼 것도 많은데 볼만한 유튜브도 많은데 전부 다 그냥
다음으로 밀어버리고 이제 노래만 들었는데 그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요. 한명숙 씨라고 정말 그 목소리가 진짜 허스키한 목소리로서 아주 그 매혹적인 목소리예요. 참 우리나라 저 가수님들 중에 보면은 정말 그 매혹적인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진짜 그 가황 그 라우나 선생님의 그 테스 형 같은 노래로 진짜 그 명곡이라. 그리고 그 가황은 안 되고 가왕 되는 그 조용필 노래도 엄청 좋은 게 많고 말이지. 그리고 이제 주현미도 그 오늘 내가 그 주현미 노래를 그냥 그리운 사람을 보았는데 정말 노래 잘하대요. 노래 완전히 원래 저 그리운 사람 이거는 한명숙 씨가 불렀는데 그 노래를 이제 주현미 씨가 이제 또 부르더라고요. 부르는데 정말 그 노래 잘하시대. 그래가지고 참 한명숙 씨는 올 1935년생이니까 원래 88세예요. 살아 계시는데 건강이 엄청 안 좋은가 봐. 그래가지고 건강도 안 좋고 또 이제 생활이 극빈자야.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이래 돼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젊었을 때는 그 목소리가 너무 진짜 솜사탕 같은 그런 목소리인데 그 노란 사스 입은 사나이 그 들어보면은 정말 그 노래 그 신나는 노래거든요. 그 참 그 1963년도 그때 박정희 그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 의장님께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 사장님 댁에 이제 가서 이제 그 원래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학교 선생님도 하셨기 때문에 피아노를 잘 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란 사스 입은 사나이를 피아노 치면서 말이지 머리에는 그냥 수건 같은 거 둘러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한번 놀았는가 봐.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도 됐겠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대통령직에 진짜 뭐 대통령 윤보선이하고 해서 이겼거든. 그 당시에 그때 이제 5대 대통령 그 선거 때 그때는 이제 윤보선 씨가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었거든. 쉽게 말해서 박정희가 빨갱이니까 요거 한번 터뜨리기만 하면 자기가 이제 당선될 줄 알고 요 빨갱이 새끼 말이지. 실제 동아일보에 크게 났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 자기는 이제 이겼다 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적인 보도예요. 그러니까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날 때에 그 박정희 그 당시는 이제 그 당시 계급이 뭔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날 때에 직책이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 중에 위관급을 이렇게 공산당으로 포섭하는 그 책임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백선엽 장군하고 정일건 장군 이런 분들이 볼 때 너무나 인재가 아깝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똑똑하고 정말 이 대한민국 군인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을免했다고. 그 대신에 이제 조직원은 다 불어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런 아픈 과거가 있다고요. 참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던 말이 있다만 이런 말 할 때가 그렇네요. 그런 아픈 과거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님으로 내 이야기 여러 번 하지만은 그때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날 때에 이제 붙잡히 가가지고 고난을 당했고, 그때 이제 자기 그 애인 이화여대 다니던 그 애인이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통했겠느냐고.
그런 데다가 군복을 또 벗어버려야 되니까 자기 꿈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 예?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말이에요. 군인의 길을 걸으려고 했는데 이제 군인의 길을 걸을 수가 없으니까 군인의 길을 걸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문관으로서 누구라도 고문관이라도만은 문관으로 근무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래 참 진짜 꿈은 사라지고 완전히 뭐 인생으로 말하면 밑바닥까지 다 간 거야. 군복도 벗고 이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해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극적으로 살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자기 그 이하의 대생 그 애인 도망가 버리고 자기는 군복 벗고 완전히 뭐 암울한 상태지. 그러니까 원래 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술을 마셨겠느냐고. 그런데 이제 살려주는 것이 유교가 빵 터져버리니까 그게 이제 고통이 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이제 거기 새로운 희망이 뜬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고통의 끝에 가면은 이제 찬란한 태양이 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터널의 끝까지 갔거든. 지금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좀 있으면 본심 본태양 그 찬란한 허경영 시대가 이제 열리는데 지금 뭐 암울한 시대가 좀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그쪽으로 가고 있지. 언제 이제 좀 있으면 걷어지는 거야. 그렇듯이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그 대통령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6.25가 딱 터지는 바람에 그때 다시 이제 6.25 나니까 뭐 군인들 가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 8기생 6.4 8기생이 그 김종필 오채성 내무부 장관 해임안 그 통과됐을 때도 그 사람도 육군 6.4 8기생, 김영욱이도 6.4 8기생, 6.4 8기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 몇 명인지 모르겠네요.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거기서 한 7, 80%가 미아리 전투에서 다 죽었다 그러더라고. 6.4 8기생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말이지. 미아리 그 전투에서 거기는 한 7, 80%가 다 죽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군인은 필요하지 이러니까 문관이지만은 현역으로 복귀가 돼버렸다고. 되고 말이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워낙 이분이 대천재니까 그리고 자기 이제 주특기를 막 발휘하는 거야. 전쟁통에서 그 난리통에서 이제 또 유교가 나는 그 난리통에서라도 영도 우리 집에서 가까워요. 영도까지가. 걸어서도 몇 분인가 영도역에서 유경수 여사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래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이제 그 전쟁 치는 그 제1선에서도 말이에요. 그 지프차 타고 저 유경수 여사를 불렀어. 그 이제 유경수 여사를 군복을 입혀가지고 그래가 데려왔어요. 그래가 이제 며칠 또 좀 계시다가 유경수 여사가 계시다가 또 내려가기도 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 네, 그런 과거가 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별을 달고 또 워낙 술을 좋아하시니까 뭐 술 잡수시고 쓰러져 버리면은 그 당시에 박종규가 업고 다녔다고. 내가 윤정이가 지금 뭐 치매 상태인데 좀 안타깝죠. 근데 워낙 이분이 이제 포도주를 좋아하니까 프랑스 가서 잘못 배운 거야. 사람이 습관이 중요한데 포도주 같은 거 맛을 잃어서 한 모금 쫙쫙 마시고 이래야지. 거의 안 마시든가 이래야 되는데 뭐 몇 병씩 마시고 뭐 정신 인사불성 상태로가 되니까 제주도 가가지고 말이야. 신영균이 영화배우 신영균이가 제주도에 큰 좋은 집이 있거든. 거기에서 이제 포도주를 막 2병 채로 마시고 쓰러져 버리니까 백건우가 이제 자기 남편이 얻고 이제 갔다 그러던데 그렇듯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많이 막 술 마시고 나면 막 쓰러져 버리니까 박종균가 모르겠어. 박종균가 많이 얻고 다녔다고.
혁명 나기 전에, 5.16 혁명 나기 전에. 그러다가 이제 5.16 혁명 나고, 뭐 장도영이는 이제 로봇이니까, 얼굴마담이니까 날려버리고, 미국으로 보내버리고, 잠깐 이렇게 형을 살다가 미국으로 보내버리고, 국가 재건 최고의 의장이 되고 말이야. 이래 있다가 정식으로 이제 윤보선이하고 붙었는데, 그때 이제 윤보선이가 박정희의 과거를 터뜨렸거든. 야가 이거 빨갱이다 이러면 윤보선이는 자기가 될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게 되는 거야. 거기 백이와 3대락 다음에는 박천지 3대 홍도군으로 이미 하늘에 승리는 예정돼 있다고. 그러니까 박병의 차이로 이긴 거예요. 그때 그 여수 순천에서 표가 많이 나왔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표가 많이 나왔어요. 전라도 쪽에서 표가 많이 나왔다고. 여수 순천 거기서 표가 엄청 나왔어요. 그렇듯이 나는 그걸 보고 생각할 때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좀 있으면은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모르겠어요. 특별 뭐 국회가 해산되거나 뭐 해산될 일은 없겠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국민의힘당 후보로 나오게 되면은 또 별의별 사람이 시비 걸 사람이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그 TV조선, 내 TV조선 하면 이빨이 갈리는데, TV조선이 2020년도에 그 우리가 국가혁명 배당금당으로 나올 때 아주 안 좋게 그 편집해가지고 보내준 게 몇 개 있거든. 그 Y 이야기하고 그 전에 그 있어. 거기 제작한 놈들 말이지. 한번 바람에 날려버리든지 아마 풍지박산 될 거야 아마. 그런데 거기서 거기서 그 제목이 뭐냐니까 스스로 신이 된 자 이래 돼 있다고. 총재님을 엄청 비하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어제 내가 그 자갈치에서도 얼핏 이야기했지만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는, 자기가 깨달은 만큼 남을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기 머릿속에는 영어 단어가 100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외국 사람, 미국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이야기하면은 자기는 그 단어 100개, 그 100개 모르는 거야. 나머지는 모른다고. 그렇듯이 자기가 깨달은 만큼 안단 말이야. 아는 만큼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보통 방송국의 뭐 PD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성인들, 뭐 지식인들 해봐야 정말 오늘 박희준 선생님이 말을 잘하더라고. 허상만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헛개비만, 허상의 세계를 공부한 사람들이지, 참된 어떤 실상의 세계를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분별한 그 상태를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깊은 이 사물의 실체를 모른다고. 그걸 실체를 알아야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사입이다 이제 이래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놓은 사람들을 전체 다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간 그 TV 프로가 있어요. TV조선에. 나도 그게 TV조선에 2번이나 나갔다고. SBS도 나갔고 TV조선에도 나갔고. 그놈들 엄청 나쁘게 표현한 거거든. 나는 뭐 일체 나는 원래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이를 밝히려고 하지 마라. 보왕산매론에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나는 뭐 체질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일체 시비 걸지 않고 뭐 그랬는데, 자기가 한 그 대가는 있을 거야. 그렇듯이 이제 스스로 신이 된 자다. 뭐 허경영 총재님을 비하하는 거지. 사이비 교주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한 거라고. 그렇듯이 이제 총재님께서 또 국민의힘당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이제 후보로 나올 때에 뭐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마. 뭐 허경영 이건 말이야 자기가 신이라는데 뭐 이래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가 언제까지는 갈지는 모르잖아. 그 5년 이빠이 하면은 1825일이라고. 날짜로 말하면은 1825
1825일인데 뭐 1825일 이빠이 하면은 2027년 5월 9일까지라 뭐 그때까지 할지도 모르지. 그런데 이제 국내 정세를 잘 살펴보시는 사람들, 요즘은 또 그러니까 무속인들도 뭐 이렇게 나와서 뭐라 하는데 좀 가깝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미리 지켜보는 겁니다. 그거는 뭐 지금 이야기할 때는 안 되고, 하여튼 1825일이 지나거나 안 그러면 그 안에 국민의힘당 후보로 나올 때에 그렇게 할 거야. 아마 뭐 저 사람 신이라는데 이래가지고 되겠나? 뭐 아이고 뭐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있지만은 일단은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 들어가게 되면은 TV 토론회만 이제 나가기만 하면은 그때는 끝난다고. 그때는 막 어제 보니까 이주일 씨가 이주일 씨 그 가구는 내가 잘 알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평생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정말 그 자기가 그래 고생 뭐 엄청 했지. 해가지고 그 고생한 이야기는 뭐 다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는 없고, 이제 자기한테 때가 왔다고. 그 당시 언제냐니까 1977년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당하기 2년 전에 1977년 11월 11일 일이 4개라. 11월 11일. 요즘은 이제 그 도시 이름 자체가 없어져 버렸지. 이리역인데 지금 그 이리 하면 이리역 폭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떠오르기 때문에 막 엄청난 폭발 사고거든 거기. 그러니까 그 이름 바꿔버렸어요. 사람도 개명을 하잖아요. 지금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 김건희, 그 이건희 하고 이제 그 이름을 딴 거야. 그래서 그 이재용이 아버지, 이병철의 아들. 그랬다가 지금 김건희로 개명했는데 원래 이름이 명신이잖아. 김명신인데 그렇게 이름 바꾸듯이 도시 이름도 바꿔버려요. 이제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니까 삼천포도 이름을 바꿔버렸잖아. 바꾸듯이 이리역 그거로 이리 하면은 무슨 폭파 사건 이게 떠오르니까 뭐 젊은 사람들, 요즘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우리 시대만 해도 알잖아요. 그때 77년 같으면 내가 22살 때인데 알지. 딱 군대 생활할 때거든. 근데 그 이름을 익산으로 바꿔버렸다고. 익산 바꿔가지고 그때 이제 1977년 11월 11일 날 이리역 폭파 사건 날 때 그 하춘아라고, 지금도 살아있지. 하춘아 리사이트를 할 때 그때 그 이주일이가 사회보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 하춘아가 다쳤는데 하춘아를 업고 병원까지 가고 자기가 거기서 쓰러졌다고. 자기도 이주일도 다쳤는데 그 하춘아를 업고 병원까지 가고 자기가 다친 상태에서 그 당시는 하춘아는 대스타니까 그 병원에 이제 그 델타 주고 자기도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 하춘아가 그 자기 목숨을 살려준 사람 은인이나 다름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하춘아가 그 당시는 이제 톱스타니까 힘을 써가지고 이주일 씨가 텔레비에 이주일 씨가 하는 말이 자기는 텔레비만 한 번만 나오기만 하면은 자기는 대스타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듯이. 그리고 하춘아가 이제 이렇게 밀어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텔레비 진짜 우여곡절 끝에 한번 나와가지고 그냥 국민들의 마음을 확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 당하고 난 이후에 그 전두환이가 팍 뜨듯이 대머리 두 개 떴다는 말이 있다고. 정치 쪽에는 전두환이도 대머리고 이주일도 대머리니까 대머리 두 사람이 떴다 이랬는데 진짜 그 당시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씹스러 버렸다고. 진짜 코미디의 황제가 됐듯이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 토론에 나가면 딱 나가기만 하면은 그 이주일 씨가 받은 그 인기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강한 그런 그 인기를 끌어가지고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열리죠. 열리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뭐 신이다 어떻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치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윤보선하고 싸울 때에 박정희는 빨갱이다 이래가지고 진짜 죽을 뻔하다가 질 뻔하다가 이겼거든. 그런 생각이 나네요.
뭐 나는 내 말은 그냥 뭐 일정한 주제가 없습니다. 그냥 뭐 노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뭐 이래 보면은 유튜브 이래 보면은 야, 뭐 보면은 뭐 문재인이가 쌍방울하고 뭐 몇천억 하고 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돼서고 그 뒤에 이후에 뭐 쌍방울 그 딸랑이 그 뭐야 김성태 회장 뒤에 뭐 누구 뭐 회장이 이해찬이가 있다. 빨갱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진짜 그 문재인, 이재명 뭐 저기 그 예찬이 뭐 이낙연 이런 거는 완전히 빨갱이 세력, 자척 세력이라 하고 또 이래 보면은 뭐 저기 또 보수 쪽에 또 막 그 뭐야 성창경이라든지 고성구 그리고 이제 박찬종, 이봉규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우파라. 우파 좋게 하는데 참 진짜 뭐 아까 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북한에 한 갔다 온 사람들고 이북에 이제 장례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뭐 그 종교인들 뭐 언론사들 전부 다 뭐 그 뭐냐 그 북한 여성들하고 이렇게 뭐 성관계를 맺어 가지고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위협을 했다 이런 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 보니까 좌우 이러니까 머리가 아프다기보다는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은 진보, 보수, 자익, 우익 이러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막 이런 거 다 치워버리고 노래 들으면은 일단은 이 골치 아픈 세상을 잠깐 잊을 수는 있다고. 어차피 이제 이 세상 이제 그런 세상이 끝난다고. 그러니까 그 신정 정치 또는 이제 그걸 경제 용어로 말하면은 그 이제 중산주의 정책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발현이 돼요. 허경영 총재님에 의해서. 그러면은 진보도 보수도 없어져 버려요. 좌익도 우익도 다 녹아져 떨어져 버려요. 그런 건데 조금 더 기다리면 그래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면은 그런 세상이 오는데 그걸 보면서 그래 아까 저기 한명숙 씨 원래 나이가 88인데 몸이 아주 안 좋고 건강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안 좋지만은 이제 극빈자야 쉽게 말해서. 그래 보니까 자기 남편이 뭐 돌아가셨지만은 6.25 참전용사고 하니까 하루앞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면 말이지 그렇게 힘들게 사고 있는 사람 국민 배당금 220만 원도 받겠지만은 자기 남편이 6.25 참전용사니까 5억을 일시불로 받잖아요. 25가 보훈혁명인데 이제 6.25 전쟁과 월남 전쟁에 참전한 용사와 파독 강부 간호사에게 5억 원을 지급하며 그들의 직계 가족에게는 매월 300만 원의 참전 애국수당을 지급하여 애국정신을 더 높인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 5억 원 받지 300만 원의 참전 애국수당 받지 또 220만 원의 국민배당금 받으면은 5억 일시불 받고 한 500만 원 매달 이렇게 받게 되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참 진짜 노후 불안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 그래서 진짜 하루라도 빨리 허경영 총재께서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요. 뭐 그런데 뭐 하늘의 섭리는 천천히 돌아가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뭐 어떤 사람은 내가 막 내가 무슨 몇 번 이야기하는데 마치 내가 지금 무슨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만 전달한다고. 지금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명력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생명력 없는 고래는 시루에 떠내리 가지만 생명력 있는 송사리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이 있다고. 지금 우리 이랬저랬 보면은 대한민국 위에서 또 내려다 보면은 생명력 있게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 국가혁명당 안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허경영 총재는 열심히 이렇게 일심으로 믿고 이렇게 주위에 전달하는 그렇게 생명력 있는 그런 국가혁명당 당원들도 있고
또 국가혁명당 당원도 아니냐, 아니고 국민의힘당 당원도 아니고 민주당 당원도 아니야. 근데 일단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딱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또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지금 총재님께서는 입장이 여러 가지 입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왕을 이렇게 폄하하는 그러한 말을 하지 마라 이제 그랬거든.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또 말을 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지록 위마라고 사슴을 가르치면서 저걸 말이다 그러면은 사슴인 줄 알지 아는데 말이라고 하면은 아 저건 말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고. 그것을 알아야 돼요. 더 이상 말하기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신전심으로 알아야 돼요. 이신전심. 그거 모르면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 가섭존자가 알았다 그러잖아. 석가모니가 그 뭐야 뭐 꽃 한 연꽃 한 송이를 딱 뜨니까 빙글에 이제 가섭존자가 웃었다 그랬거든. 그렇듯이 총재님께서 요즘 하시는 말을 들어보면은 빙글에 웃어야 된다고. 아, 요즘 상황이 저렇게 하시니까 아, 저런 말씀을 하시구나. 그렇게 알아야지. 손으로 달을 가르치면은 아, 달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손끝만 딱 보면은 그 곤란하지.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현미 한명숙 씨하고 가까이 있는 분이 현미 씨가 이제 그 갑술 원래 병자 정축 무인생이더라고. 그러니까 1938년생 원래 85인데 와 이거 노란 사스 입은 사람이 잘 부르더라고. 85인데도 노래를 쟁쟁하게 잘 하시더라고. 잘 하시는데 하여튼 그 우리나라에 참 보배가 많아요. 주현미 씨가 어떻게 그 노래를 잘하는지 참 내가 반했어요. 몇 번을 봤다고. 봐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부산 시당방에 하나 올려놨는데 주현미 씨가 부르는 그리운 얼굴. 한명숙 씨가 불렀던 것을 자기가 리바이벌 하는데 리바이벌 해가지고 잘 부르던데 엄청 잘하더라고. 듣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총재님 대통령 되시고 나면 뭐 주현미나 이런 뭐야 조용필이나 이런 사람들도 엄청 총재님께서는 총재님은 내가 볼 때는 예술 대통령 또 노래 잘하니까 총재님께는 가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악 대통령이시고 전 국민에게 일급수에 식수하고 무농약 식품을 제공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다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또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니까 건강 대통령이에요. 허경영 대통령님은 건강 대통령, 예술 대통령, 예술. 그리고 전 국민에게 행복을 보장해준다 이래서 행복 대통령.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 대통령, 예술 대통령. 모든 사람의 취업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니까 청년 취업은 국가 책임제단 말이야. 그 보면은 청춘 남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빠 책임져 이렇게 하듯이 알았다 내 책임질게 하듯이 취업 문제도 해결해주는 그런 대통령. 앞에 이제 찾아보면 아마 그 앞에 한 100개가 들어갈 거야. 무슨 대통령 하면 경제 대통령. 온갖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참 정말 좋은 세상이 이제 곧 오는데 좀 더 기다려 봐야 되죠. 하여튼 한명숙 가수님 우리 좀 더 오래 사셔가지고 힘들지만은 저기 박인수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지금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자살률이 많다 그러잖아. 그래서 약을 들고 죽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많다고. 지금 이제 금리가 오르고 좀 이래 되면 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진짜 그 영끌족들 이렇게 이자 감당을 못 해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까지 가야 또 이제 또 일이 될 것 같은데, 죽지 말고 버티가 살아야 된다고. 지금 박인수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살아야 된다고. 어떻게 하든지 요 고비만 넘기면 좋은 세상이 오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참 한명숙 선생님 좀 살아 계셔가지고 조금 더 버티가지고 살아 계셔가지고 허경영 총재님 대통령만 되시면은 뭐 돈 걱정 없이 그래야 되니까, 사람이 또 돈이라면은 죽은 환자도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고. 다 죽어가도 돈 준다 그러면 생명력이 이제 팍 힘이 생기고, 뭐 그 말이 있잖아요. 애도 말이지,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안 노는데 애기 보고 돈 준다 그러면 쏙 놓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거라고. 국민 배당금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애도 돈 준다 그러면 쏙 놓는다고. 다 죽어가는 사람도 돈 준다 그러면 힘이 팍 생긴다고. 그렇듯이 한명숙 선생님 좀 더 어떻게 하든지 힘들더라도 살아 계셔가지고, 정말 그 노래가 그 솜사탕 같은 그 노래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노래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노래만 부를 줄 알았지, 신영균, 그 우리 영화 배우 신영균님처럼 이렇게 재산 관리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제 재산 다 날리 간 거지. 돈은 엄청 벌었는데 그냥 그 재산 관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 뭐 그냥 극빈자야, 기초수급자인데, 신영균 씨는 자기 부인이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다녔어요. 그래서 그 명보극장 옆에 그 명보 그 빵집을 인수할 때부터 돈을 알뜰살뜰히 못 와가지고 지금은 뭐 3천억 재산이 있죠. 500억 희사하고 100억 그게 서울대학교에 희사하고도 그 땅을 그래줬지. 100억 되는 땅을 주고 이렇게 해도 자기한테 돈이 한 3천억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지. 부자인데 비해서 뭐 한명숙 씨는 뭐 그냥 끼니를 걱정해야 될 입장이니까. 총재님께서는 아마 대통령 되시고 나면은 연예인들 살판 날 거야. 아니면 연예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살판 나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별들이 하나둘 살아나듯이 요악해 떠오르는 그리운 얼굴, 눈 감으면 고향이, 눈 뜨면 타야, 구름은 하늘에서 서로 만나듯, 강물도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 우리도 고향길에 서로 만났어. 정다운 고향 노래 불러보아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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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l랄 아까 노란사스 입은 사나이 부를 때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이야기하다가 말이 막 옆으로 가버렸는데, 그래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그 대통령 당선되고 이제 취임하기 전에 1969년 12월 달인가 12월 그때 취임했는데, 취임하기 한 달 전에 그 조선일보 방사장 댁에 이제 그 가가지고 거기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이제 머리에는 흰수건 두르고, 워낙 또 술을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피아노 치면서, 그래 노란사스 입은 사나이를 피아노 곡으로 내가 듣고 싶었는데 아까 있더라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서강종 위원장님 관리하는 그 방에 내가 올려놓고 또 현미 씨가 이제 노란사스 입은 사나이 부르는 것도 내가 올려놨는데 보니까 참 좋더라고. 그리고 오늘은 막 한순간 내가 잊어버리고, 아이고 보면은 막 유튜브 보면은 그냥 막 하나는 자 하나는 우 그래요. 그래가 한쪽에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래가지고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 외에도 또 딴 게 또 있는가 봐. 그게 또 터지는가 보더라고. 그리고 뭐 내가 정대택 씨가 하는 말이 그냥 뭐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과거에 양재택 검사하고 살은 이야기, 그리고 뭐 윤석열 그 당시 검사하고 살게 된 그 내용, 양재택
검사하고 만나기 전에 그 조나무 회장 삼부토군 조나무 회장하고 그 관계 뭐 그런 거 쫙 이야기하는 것이 이쪽이야. 이쪽이고 뭐 얼마 남았다 해서 계속 그쪽이고 요쪽에는 문재인이 잡아 넣어라, 이재명이 잡아 넣어라, 이제 이석이야. 그러니까 하기야 뭐 좌우가 지금 현재 싸우는 것이 아마 몇 년 됐느냐고. 1945년 해방되고 난 1일부터 이때까지 싸운다고. 이때까지.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상의 빛나루를 오늘에 이어받아서 그렇나 이 생각도 들어요.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청론 탕론 뭐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옛날에 노론 소론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청론 탕론 골북 육북 피북 이래가지고 막 그냥 막 당쟁 그 파당이 그냥 막 계속 이어 내려오다 보니까 정권은 누가 한번 잡았다 그러면은 막 또 한쪽에서는 막 완전히 뭐 쑥대밭이 그리고 기한 가고 재산 몰수당하고 하고 또 그런 사람이 한평생 또 이제 복수를 기다리다가 또 자기가 이제 또 정권을 이렇게 잡으면은 또 한쪽 구석에는 또 기양 보내버리고 재산 몰수당하고 자기 그 기양 간 사람들의 그 처나 딸 같은 거는 다 자기가 이제 가지고 사니까 그 한 사람 보면은 그 노상군의 그 저기 단종의 철을 자기한테 달라 그렇게 한 신하도 있었다고. 세조한테. 참. 그 부인이 왕비잖아, 왕비. 왕비를 내한테 달라. 이제 노상군으로 강등을 했기 때문에 평민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참.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청론, 탕론, 골북, 육북, 피북 해사고 막 엄청 사색당파 싸움의 그 끝이 막 피를 이어받아서 그런다. 어떻게 막 사람을 똑같은 그 대한민국 사람인데 말이지 그렇게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참네. 이게 빨리 이제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됨으로써 신정 정치가 되고 또 신정 정치를 다른 말로 하면은 중산주의 정치. 그게 이제 33번째 공약의 제일 첫 번째라고. 그게 이제 그걸 앞에 내가 몇 번도 이야기했지만은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부서 명예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천여 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8,544억 원 등 1조 8천억을 전략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이거거든. 중산주의 정치가 실현이 되면은 그런 다툼이 없어져 버려요. 바람과 함께 훅 사라져 버린다고. 노란 샤쇼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야릇한 마음 처음 느껴본 심정 의도 나를 좋아하고 계실까 노란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말이지 나이가 1963년도 같으면은 1917년생이니까 47살 때였잖아요. 47살 때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야, 그때 뭐 술도 좋아하시고 담배도 잘 많이 피우시고 피아노도 잘 치시고 박력 있고 이러니까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좀 멋지게 한번 오셨는데. 노란 샤쇼 입은 그리고 하나 또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어제 아래 이제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에 이제 허경영 이제 대통령 시대가 열리는데 좀 있으면은 뭐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곧 열리죠. 열리면은 국군의 날 행사에 허경영 그 대통령님께서 딱 그 사의를 할 때 그 모습을 내가 생각해 봤어요. 하니까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그 카리스마, 강한 그 카리스마 다 경애받고 쉬어 이렇게 하려. 경애 딱 받고 말이야. 열중 쉬어 이제 이런 말 하는 거 아주 그 멋있게 할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얼마나 그 멋있겠느냐고. 정말 그 사열 받을 그런 모습을 생각하니까 가슴 뭉클하대요. 그런 거를 막 촬영을 해가지고 막 전부 다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허경영 총재님은 아주 뭐 얼마 대통령이 되면 엄청 재밌을 거예요. 진짜 활력이 넘친다고. 대한민국 전체에 막 생기가 넘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선글라스 끼고 올지도 모르겠네요. 다 해가지고 막 육해공군 딱 있는 데서 막 사열 받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총재님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강한 카리스마에다가 촥 하면 막 군인들이 막 그냥 힘이 팍팍 솟아오른다고. 대한민국 전체 5천만 국민들이 막 전부 다 막 생기에 넘치고 활기에 넘치고 말이야. 진짜 사는 보람을 느낀다. 별들이 하나 둘 살아나듯이 눈앞에 떠오르는 그리운 얼굴. 눈 감으면 고향이, 눈 뜨면 타야. 구름은 하늘에서 서로 만나듯 강물도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 우리도 고향길에 서로 만났어. 정다운 고향 노래 불러보아요. 허경영 영영